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풍차 돌리기로 매달 100만원씩 받는 방법. 예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저도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풍차 돌리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풍차 돌리기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장점 설명드리고, 단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콘텐츠는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균형감 있게 들어보시고 내 상황에 단점은 나한테는 좀 적은 거고 장점은 큰 거다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결론도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풍차 돌리기라는 방법을 가족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선택지를 늘려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서 풍차 돌리기가 뭐냐? 간단합니다. 풍차 돌리기는 매달 새로 예적금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금 풍차 돌리기도 있고 적금 풍차 돌리기도 있어요. 예금이랑 적금이랑 다른 겁니다. 영상에서 매번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적금 풍차 돌리기로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져서 예금 풍차 돌리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가입합니다. 2월 달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또 가입해요. 3월 달에 100만 원짜리 예금을 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월 달까지 가입하면 13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1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나오고, 또 다음 달에는 2월 달에 가입했던 게 이렇게 내년 2월에 100만 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만기가 줄줄줄 돌아오죠.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석으로 하면 예금 통장이 12개가 됩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100만 원짜리 적금 가입하면 되지 않냐 하실 텐데, 100만 원짜리 적금도 생각해보면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12월에 만기가 돼서 12월까지 100만 원을 넣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금 풍차 돌리기랑 처음에 납입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내년 1월에 만기가 됐을 때 예금 풍차 돌리기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만 받는 반면에 적금은 원금과 만기 이자를 전부 수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풍차 돌리기는 내년 1월에 됐을 때 첫 번째 가입했던 100만 원짜리 예금의 이자만 나오는 반면에 적금은 이 삼각형의 이자를 전부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들어보면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렇게 귀찮은 걸 하지?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왜 하는 걸까? 이 Y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근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1년이 지나면은 매달 만기가 찾아와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매달 만기가 찾아온다. 이 장점이 100만 원 플러스 알파, 1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매달 받게 되니까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습관이 생겨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한 초등학생 정도 따님한테 이거를 시켜주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다 이런 금융교육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재미가 습관을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장점이 된다. 두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요즘에 하잖아요. 지금 9월이니까 9월에 뭐 3%짜리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3.2%짜리 예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3%짜리 예금을 가입했으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물론 이게 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건 제가 엑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걸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풍차 돌리기를 매달 새로 가입을 해주면 이렇게 9월 달에도 3%의 예금을 가입을 해주고 10월 달에도 3.2%의 예금을 가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계속 높은 금리를 가입한다. 내가 이 금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중도해지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2월, 3월 이렇게 가입을 해서 12월이 지나서 뭐 한 18개월쯤 됐어요. 근데 돈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적금에 만약에 가입했다. 매달 100만 원씩 넣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두 번째 적금이 굴러갈 때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져가지고 적금에서 돈을 꺼내야 된다. 이러면 중도 인출이란 걸 해야 돼요. 중도 인출을 하면 계약했던 이자보다 적게 받아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적게 받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풍차 돌리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년 6월쯤에 만기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정상적으로 만기인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해지, 중도 인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장점 3가지였고 단점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CMA가 더 빨리 재밌어요. CMA 투자 이제는 한 번쯤 해보셨겠죠? 제가 CMA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CMA가 더 빨리 재미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풍차 돌리기는 1월에 가입하면은 13월에 돈을 받잖아요. 내년 1월, 내년 2월 이렇게 받게 되는데 1년을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CMA는 그냥 돈 넣고 한 2, 3일만 지나더라도 뭐 몇 원, 몇십 원 이렇게 불어나요.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재미있고 더 빨리 저축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재테크에 더 빨리 관심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단점이에요. 이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뭐 1월부터 13월, 2월부터 14월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적금에 그냥 가입을 했다고 하면 그냥 이 13월이 됐을 때 원금과 만기 이자를 수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금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년 1월이 됐을 때 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거나 채권 시장이 좋아진다거나 금이 좋아진다거나 원자재가 좋아진다거나 뭐 비트코인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자금을 많이 빨리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풍차 돌리기를 하기 시작하면 만기되는 돈이 12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요. 내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제 가족들한테 뭐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매우 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매달 고금리 특판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은행에서 내가 풍차 돌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금리 특판을 찾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국민은행에서 만든 고금리 특판은 하나예요, 하나. 한 개 뭐 내지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하나은행도 가고 우리은행도 가고 여러 은행들의 계좌가 생기고 특판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특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특판은 조건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드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100만 원씩 넣으려고 했는데 뭐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금 풍차 돌리기를 하실 때는 이제 금액 제한도 중요하겠죠. 뱅킹 같은 거 새로 가입해야 된다. 신규인 분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12개나 다 충족을 시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보통 풍차 돌리기를 시작하고 한 3, 4개 정도 만드시고 나서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경험상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유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여러 고객들을 봤겠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개나 가입을 한다는 게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1년.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시기여가지고 뭐 하반기, 뭐 내년 뭐 2월, 3월 이럴 때까지 계속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는 금리가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 이게 반드시 그렇다 이것보다는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적금을 그냥 딱 가입을 했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 이자 받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이렇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굳이 가족들이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3개 정도 있는데 풍차 돌리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들에서는 회전식 정기예금, 회전식 정기적금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은 뭐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금리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주는 상품이 있어요. 물론 얘는 자체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요. 판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시고 돈이 좀 남는데
이제 머니아이가 얘기하는 투자는 이제 소액으로 시작했고, 돈이 좀 남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까?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회전식 정기예금이라는 상품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저축 습관은 CMA가 낫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금리 액티브 ETF도 제가 설명해드린 적 있어요. 어떤 시중 금리의 평균을 따라가요, 평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지 한 3달 정도 됐나요? 얼마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예금 특판 이런 거 한두 번 찾아보니까 뭐 카드 가입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뭐도 다 해주고 다 했다. 더 이상 막 카드 막 몇 개씩 만들고 예금 특판 뭐 이런 신규 가입하고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금리 액티브 ETF 가입하시면 예금처럼 그냥 줄줄 올라요. 지금 3개월 동안 아마 0.5% 정도 올랐을 거예요. 평일에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하시면 되니까 그런 단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대체할 수 있는 상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이 영상에서 한 발 나아가자면 은행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초과 이익을 얻고 싶다. 초과 이익.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초과 이익 같은 거를 은행에서 받을 수 없어요. 은행은 대출을 받는 곳이에요. 대출. 그리고 예적금은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돈이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히 큰 분야에 여러분을 갑자기 던져라 이게 아니라 이 제가 설명드린 5단계의 정석대로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하나씩 차근히 순서대로 배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예적금 하다가 증권사랑 친해지는 제가 소개한 뭐 CMA 이런 ETF들 이런 것들 뭐 한 주, 2주 이렇게 사보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굴려보시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주식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큰 돈으로 굴리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5단계 투자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보시고 아주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분명히 한 1, 2년만 지나더라도 알아서 금액도 커지고 알아서 수익도 따라오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예금 풍차 돌리기 얘기를 했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